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나스닥은 1%, S&P 500도 0.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AI 공포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AMD와 메타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메타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AMD 입장에서는 완전 환영이겠죠. 그래서 AMD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7%대 올라갔던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요 정도 상승이면은 괜찮죠. 네, 정규장에서 8.7% 올랐군요. 네, 9% 넘게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서 8.7%대.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씩 다들 내려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엔비디아도 이게 원래는 내려서 시작했었는데, 조금 상승 0.68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뭐, 테슬라도 올라왔고요. 뭐, 기술주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부담될 건 없고요. 뭐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빠지는 거야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일부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압박해 왔었던 AI의 공포 있었잖아요. 네, AI가 일자리 다 뺏는다, 뭐 회사들 다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업들, 회사들하고 공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AI의 공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죠. 트럼프의 관세. 뭐 이 부분도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부터인가요? 네. 어제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10% 관세는 일단 시행이 됐고요. 15%로 인상한다고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언제 시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또 301조 법안에 대해서 이제 상대 무역국들 조사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변수 요소로 작용하긴 합니다.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네. 어차피, 그러다 말 것이야. 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일부 백악관에서도 그래요. 네, 지금 뭐,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민심이 별로 안 좋아졌다. 민생을 좀 살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란과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데,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내일인가요? 제네바에서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잘못되면은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란도 뭐 미사일 배치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들 많이 있어서 지금 아주 일촉즉발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뭐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자국민들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전쟁의 어떤 위협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타코 트럼프 즉 항공모함까지 다 배치시켜 놓고 그냥 별일 없이 끝난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안도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도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악재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이라 타코 트럼프라는 부분도 연결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정화됐을 때 증시가 한 번 더 빵 터질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요소에 대해서 경계는 하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죠. 물론 상황이 나쁘게 터져버리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병 주고 약 주는 엔트로픽. 이 엔트로픽이라는 놈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AI 공포가 커졌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부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과의 공존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되게 단순하죠. 공공의 적이었다가 근데 회사들하고 협력할게 하면서 그냥 또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이 코딩에 대한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코딩 열심히 배우라고 하더니 이제는 AI가 대체한다고 나가라고 하냐.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뭐 학원에 많이 다니고 막 그랬었던 초등학생들도 뭐 코딩, 그 코딩 열풍이 한창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딩을 아무도 안 한다. 왜? AI가 대체해주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건데, 적어도 코딩 기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AI로 잘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러했던 엠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과연 이것을 근데 공존으로 봐야 되느냐 이기는 한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잠식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공존을 통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죠. 협력을 통한 공존이 있으면 더 좋고,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네, 그냥 전부 다 잠식해서 다 내 걸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지탄이라든지 또 이제 대규모의 어떤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게 현실적인 방안이긴 한 것 같다 보여지긴 하네요. 자, 어쨌든 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서 충분히 위협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도 올랐네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뭐 서비스나우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4%, 3% 정도씩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승인 것 같다 보여지고요. 금융업체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11% 넘게 급등했다. 금융주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구만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워크플로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위협도가 있지만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것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메타가 AMD 칩을 네,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AMD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TSMC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인텔도 올랐고요. 네, 브로드컴은 오히려 떨어졌죠. 네, 브로드컴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죠. 뭐 그런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홈디포, 요거는 이제 소매 쪽 관련한 부분인데 4분기 실적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괜찮았고, 미국 동부를 강타했었던 눈폭풍, 요거는 이제 여행주 항공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등등등등등등인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애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또 다시 네, 반등 포인트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동안 나스닥 포인트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반등이 기술적 반등 아니냐, 그냥 일시적 반등 아니냐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무조건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도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더 네,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그 다음에 3월달 기준금리 동결은 98%. 아마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6월달 첫 금통위 회의에서는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네, 살펴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3월달은 특별한 거 없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어떤 퇴임 5월달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금리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해보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K증시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K문화, 뭐 K컨텐츠, 뭐 등등등 넘어 K식품 하다가 이제 K증시, 예, 한국에 무조건 해라, 뭐 K방산, 뭐 다 K자 붙여버리네요. 그냥. 네, 좋아요. 코스피 6000시대가 열릴 것인가? 오늘 열릴 것 같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찍어놓고 내려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20만원, 100만원 찍어놓은 상태인데 트리플 크라운, 즉 코스피가 6000포인트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0.5%만 올라가면은 네, 6000포인트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코스피가 6000포인트에 임박하면서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지수 상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만든 결과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자 6천이 끝난 게 아니다. 더 간다. 7천 간다. 8천 간다. 만 간다. 뭐 계속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증권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목표 주가 올려잡는 거 그러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게끔 네 부채질하는 것이 이 증권사의 특징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돈의 여력이 남아 있으면 더 들어오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다 집어넣는데 네 이제 더 가는데 막 이렇게 지금은 은행에 돈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워낙 많이 빌려가지고요. 네,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돈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있는 자산들, 뭐 부동산 자산, 뭐 비트코인도 요즘에 안 좋아서 코인 자산, 뭐 등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네 주식시장에 많이 집어넣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더 간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더 들어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50조 원대가 이제는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기준이죠. 요것이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평균 거래대금을 52조 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 쪽이 막 올라갈 때 코인 쪽의 거래량이 늘어나서 코스피 거래량이 완전 뭐 바닥을 치고 뭐 10조도 안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공급됐다라는 것은 증시 상승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 적극적으로 네,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뭐 정부 정책의 어떤 포지션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긴 했겠습니다만 예, 여기 이런 거 있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주주 환원 정책 뭐 자사주 소각 뭐 등등등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이것도 끝까지 당겨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은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계속 들어올 수 있겠는가 요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텐데 요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은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도취되어 있으면 그것만 보게 되는데 항상 뭔가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존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새로운 흐름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말도 맞아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상승에 적응하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자. 이 말도 맞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들었을 때, 즉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라면 또는 계속해서 공급되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른 방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금융투자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어차피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외국인들 쪽에 동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외국인들 매도를 금융투자가 ETF 쪽 매수 유입을 통해 가지고 또 어차피 돈이 들어온 거지만 이쪽에서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금융투자가 오늘도 매수한다? 그럼 증시는 또 안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은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단 6,000포인트는 찍어놓고 생각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 보험주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부분과 주가가 과열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둘 다 하락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과열돼서 떨어지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자, 최근에는 이제 보험, 증권, 금융 지주들이 종목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0개 올라가고 한 두세 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차익 매도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밑에서 사서 올려주는 걸 기대하자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보험증권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주가를 밀어 올렸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 선반영됐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이 2차전지의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2차전지도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주가 올라갈 때 더 간다, 더 간다. 막 그냥 목표 주가 더 위로 잡고 실적 더 위로 잡고 막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실적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딱 정체되는 느낌. 그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선반영은 주가를 미리 끌어올리죠. 주가는 이제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그만큼 미치지 못하면 시장은 굉장히 냉혹하거든요. 찬바람 쌩 불어버리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주가 올려놓고 털어먹기보다는 하긴 뭐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 요소가 어찌 보면은 한 50%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안이 통과되면은 50%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주가를 50% 올려놨는데 통과됐어. 그럼 이미 먹을 거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럼 됐다,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 아무튼 이런 이슈들은 뭐 단기적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패턴들은 많이 존재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긴 호흡을 봤을 때 금융주나 증권주나 보험주나 뭐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망할 일은 없고,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금융섹터에서는 사실 뭐 적자가 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높아진 주가 때문에 배당 매력이나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형태의 배당이나 주주환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매력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수준이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주나 이런 부분들이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매력도가 부각되겠죠. 그럼 또 그때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폭락한다 어쩐다라는 부분보다도 단기에 너무 상승하게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너무 끌어다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지금 뭔가 기대 요소가, 즉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걸 조정을 좀 받아서 가격이 조금 싸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 구간을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단기적 조정이 됐든 뭐 중기적 조정이 됐든 조정이 한번 나왔을 경우에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손절 매도하거나 쫓겨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위치들이 있어서 항상 무리하지 않고 비투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증권주나 보험주 뭐 이런 것들도 밑에서 사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했는데 갑자기 뭐 10% 20% 뚝뚝 떨어져 버리면은 요거 못 견디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상황은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네요. 그죠?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일단 오늘은 6,000포인트라는 어떤 기록적인 수치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계속 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어쨌건 세계가 어쨌건 악재가 뭐건 뭐 관세가 뭐건 간에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증시 올리자, 뭐 ETF 사자, 이 사자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슈를 통해서 악재가 나오는 그런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으면 일단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더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악재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연관된 부분, 관세와 그 이란 전쟁, 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부분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과 긴장감 속에서 계속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어쨌건 급등을 하던 급등을 하지 않던 6,000포인트는 찍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고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기록이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